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존속성의 결론성 내용 뭐 간단해요.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만 을의 채무도 존속한다는 뜻인 겁니다.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만 을의 채무도 존속한다.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여기 계약 체결 시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이제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이건 이행기 또는 변제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 이행기, 채무를 변제해야 될 시기, 변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게 3월 1일. 태풍 불어와서 건물이 박살난 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그러면 이게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가능하게 된 건데 얘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럼 이때 요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가능하게 된 건 맞는데 지금 요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태풍 때문에 건물이 박살났죠. 태풍 때문에 건물이 박살났으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월 1일에 태풍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존속한다 잃어버리면 완전 희한하게 되는 거죠. 존속한다 그러면 갑 보고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한 달 동안 빨리 건물을 지어서 3월 1일 날 갑에게 을에게 등기 넘겨줘라 이런 뜻이 되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런 일이 생기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같이 소멸한다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뜻인 거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했을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같이 소멸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결련성이 있고 세 번째가 존속성의 결련성이라는 겁니다. 존속성의 결련성. 그 말은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을의 채무가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가 손해 보는 거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갑의 그 손해 본 내용을 말로 한번 해보세요. 건물도 없어지고 돈도 못 받고 이걸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속성의 결론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이게 위험 부담. 그러니까 크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뭐가 있다? 결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 요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제도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하고 뭐? 동시이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다시 동시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쌍무계약. 자, 그래서 책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266페이지 볼까요? 266페이지 보시면 먼저 536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주문 하나 동그라미 할까요? 동시이행의 항명권 536조 동그라미 하시고 먼저 1항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채였어요? 자, 1항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조문의 제목이 뭐죠? 동시이행의 항명권. 그러니까 동시항명권은 무슨 계약에서 나온다? 쌍무계약. 그다음 오른쪽에 올까요? 오른쪽에 와서 537조 조문 있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537조. 거기는 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찾으세요? 자, 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조문의 내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쌍무계약일 때 나오는 제도라는 겁니다. 또 넘겨볼까요?
자, 넘겨서 양가로 3번 밑줄 해볼까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리고 538조인데요. 538조는 2항으로 되어 있죠.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거기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거기도 쌍무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동시행업력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쌍무계약. 쌍무계약. 자,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증여계약의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그럼 증여계약은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건물 증여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값만 출연하죠. 값만 출연했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출연. 값만 출연했어요. 값만 출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출연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우상계약. 그다음에 요 건물 증여계약의 경우는 누구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값만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의뢰 채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고받고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결론성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계약이 될까요? 편모계약이 돼요. 편모계약. 자, 그러면 요 아까 동시행업력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에만 문제된다 그랬죠? 쌍무계약. 그러면 요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라서 편모계약이라서 위험부담 문제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위 합력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O예요, X예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 합력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면 동시행 합력권 문제 생기는 거죠. 편모 계약이라면 안 생기는 거고. 그럼 임대차 계약은 결론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그냥 실전에 써먹는 걸로 결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말을 해보면 돼요. 말을. 그 어떤 말을 해보면 돼요? 그 뒤에 걸 대충 공부하면 써먹지 못하는데요. 그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고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담을. 거기를 떠드는 건 별로 실전에 써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서로 해요. 서로서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는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을 때 갑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결론성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파요. 매매 계약의 경우에 갑은 을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네가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동시에 을도 네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하지 않겠다. 서로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결론성이 있다 없다? 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의무는 뭐예요? 갑의 의무. 갑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고 그다음 임차인 을의 의무가 차임지급 의무죠. 이거 주고받고의 관계 결론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말로 한번 해봐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네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네가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않으면 차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다? 결론성이 있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동시행 합력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O예요, X예요? O. 그다음 결론성이 있는지 없냐 한번 해봐요. 변제하고 돈을 갚는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결론성이 있어요, 없어요? 피담 그 돈을 갚는 거, 돈 갚는 거, 채무를 변제하는 거 하고 영수증 교부하는 거 하고는 결론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럼 말해보면 된다 그러죠. 말해보면 그럼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영수증 안 써주면 돈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 안 주면 영수증 안 써주겠다 서로서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결론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행관계 되겠죠. 그다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건 결론성이 있어요 없어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 그 빌린 돈을 갚는 거 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 하고는 결론성이 있다 없다?
말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일일이 말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결론성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생각이 좀 어려우면 뭐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자,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을은 이런 갑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네가 얼마를 갚지 않으면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을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등기를 말소 안 하면 돈 안 갚는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니까 갑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다 갚고 그리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는 거니까 갑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결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말을 해보면 되는데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걸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말할 수 있을 때 뭐가 있다? 결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하고는 요건 결론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동시간매권 미혼부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머리가 좀 아프죠? 써먹을 수 있게 머리에 기억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현상광고 했죠. 현상광고. 갑이 개를 잃어버렸고 개 찾아주면 30만 원 주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낸 겁니다. 을이 개를 찾아서 이제 응모를 하면 3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 찾아주면 30만 원 30만 원 이건 주겠다고 말한 갑, 이 사람은 광고자. 그다음 개를 찾아서 이제 응모해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 요 을은 응모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현상 광고의 경우에 갑 출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갑 출연한 거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갑은 뭘 출연했죠? 30만 원. 을은 출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출연한 게 있다면 이제 이게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 출연한 게 없다면 무상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은 출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뭘 또 없어요. 아까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출연이라는 건 재산을 내놓거나 몸으로 떼우는 게 출연. 몸으로 떼우는 것도 출연이라고요. 지난번에 꼭 그렇게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게 출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내놨어요? 돈 내놨죠. 돈 재산 내놓은 거고 얘는 개를 찾았으니까 다리품 팔았잖아요. 노무를 제공한 거니까 서로 출연한 거예요. 서로 출연했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일단 현상금고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그다음에 요 갑의 채무가 뭐예요? 갑의 채무 30만 원 주는 거죠. 보수 지급하는 거. 을의 채무는 뭐죠? 개 찾는 거. 그러니까 지정 행위를 완료하는 거. 그럼 이때 요 갑의 채무하고 을의 채무가 결론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결론성이 있으면 쌍무 계약이 되는 거고 결론성이 없으면 편무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런 말을 해봐야죠. 자, 그럼 한 사람씩 해보는 거예요. 갑부터 해볼까요? 갑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갑은 너한테 어떤 말 할 수 있죠? 걔 안 찾으면 30만 원 안 주겠다는 말 할 수 있죠. 을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30만 원 안 주면 걔 안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을은 반드시 걔를 먼저 찾아서 인도를 해주고 30만 원 나중에 받는 거죠. 이건 을은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상광고 계약은 결론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야? 편무계약. 그러니까 현상광고 계약의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 동시간매권 문제 이런 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할 때 이거 암만 이렇게 멋있게 써봐야 멋있게 써놔봐야 실제는 써먹지 못하는 건 굳이 그렇게 멋있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은 결론성을 설명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써먹어 보려고 하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써먹을 만한 기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는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 쪽에다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차인은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보증금 안 주면 이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이제 뭐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가 다 유지는 해줘요. 그 밑에 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결론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결론성이 있다, 없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본인이 해봐야 된다고.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네가 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하면 보증금 안 준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보증금 다 주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네가 보증금 안 주면 등기 말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임차인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임대인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 주겠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없다. 결론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관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뭘 쓰고 싶은 거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결론성 있다. 사실 이거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멋있게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셨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다시 칠판에 와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하고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을 때 결론성이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 결론성이 없으면 편무계약. 그다음 요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제도 두 가지가 뭐라고요? 동시간면권하고 위험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동시간면권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